글쎄요, 이 선남선녀, 선남선녀끼리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요. 주유소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재력가죠. 네. 그리고 그때는 결혼한 혼인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을 60세라고 속이고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젊은 여성들을 40여 차례 이상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네. 2010년에 그 와중에 이제 40대 여성 하나를 만나서 미혼이라고 당연히 속이고 세상에. 그리고 같이 살자.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해요. 네.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2016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하니까 나랑 동거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 여성을 40대 여성을 이제 그렇게 속여서 네. 같이 사는데 네. 별다른 이유가 없이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어서 네. 계속 괴롭힙니다. 네. 계속 괴롭히는데 이 여성이 나가지 않으니까 네. 허위 고소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맨 처음에 그 네. 고소장 내용만 보면 40대 여성이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재력가가 막 집도 해주고 이렇게 이 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게도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막 물건 다 기물 부수고 막 이런 것처럼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 이 결과는 이 70대, 지금은 80대죠. 이 80대 남성이 구속되는 것으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요. 정말 이 인두껍을 썼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김복주 의원님. 네. 정말 이게 뭡니까? 자기가 70대일 때 60대라고 속여가지고 결혼정보업체에 뻔히 떡하니 유부남이 20, 30세 젊은 여성을 20살이나 30살 정도 아래인 젊은 여성을 40차례 넘게 소개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2010년에 40대 여성 만나서 유부남인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2016년에 아내가 숨진 이후에 옳았구나 싶었을까요? 여성과 동거를 했는데 그것도 2달 사이 마음이 돌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괴롭힌 겁니까, 저 동거녀를? 이 사람은 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45의 여성을 만났거든요. 나이는 기본적으로 10살 아래로 속이고요. 네. 결혼정보업체 이게 문제점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지금 80대고 그 만난 여성들하고 나이 차이를 보면 30에서 40살 차이 나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쭉 당겨서 올라가가지고 그 성향을 분석한다고 그러면 저같이 범죄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소화기 우증 환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자기 아내가 사망하자마자 이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갖고 내가 재산도 수십억 되고 아파트도 증여하겠다는 형태로 여성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동거에 들어갔는데. 네. 그럼 동거에 들어갔으면 잘 살았어야죠. 2달도 안 돼가지고 이 여성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성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바보입니까? 나갈 이유가 없지요. 네. 있으니까 이제 이 여성을 강제로 쫓기 위해서 네. 이제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유형이 있어요. 이 여성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네. 그 여성한테 뭔가를 이 남성이 요구를 했는데 여성이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재력가는 맞습니다. 네. 강북구 쪽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한테 야, 이 고속도로상에서 내려. 이 여자 내려줘. 이렇게 이게 요구를 했는데 고속도로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내려줍니까? 운전기사가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해고해버렸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잘못한 그 부분들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이 여성이 집에서 수시로 세탁기 선을 끊어놓는다, 도어락 같은 거를 부순다, 네. 이런 거 등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그 허위 신고를 유도했고요. 네.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무고라든지 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 강요라든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어떤 한 여성을 만나갖고 진지하게 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여러 차례 고소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수를 했대. 뭐라고 이유를 댔냐면요. 이 여성이 안 나가면서 내 아파트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박영주 변호사님 보세요. 향수, 옷, 가재도구를 훔쳐요.
아파트 일부를 지금 부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나를 폭행해요.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쫓아내려 했나 봐요. 예, 우선 그 7차례나 걸쳐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대해서 그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예,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서 아하.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다시 항고를 해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단순히 여성을 집에서 쫓아낼 목적이 아니라 네. 정말로 처벌을 받기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네. 남성의 그 허위 고소 혐의 그리고 뭐 폭행의 혐의가 드러나서 오히려 검찰에서 구속이 됐던 그런 사안인데요. 폭행까지 한 거예요? 예. 어허. 이 무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소장만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네. 수사기관에서 그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네. 이런 허위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검찰 네. 단계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요, 네네. 몸도 못 가눈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허위의 진술서를 쓰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네. 본인이 여성을 때려놓고 여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그 고소를 하니까 네. 본인의 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80대 노인이기 때문에 네. 몸도 부축 없이는 못 가누는 사람인데 내가 네. 어떻게 여성을 때릴 수 있느냐 이런 허위의 진술서를 쓰도록 네.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아하. 그랬던 겁니다. 네. 이게 10살씩 낮춰서 허위로 여자를 만나왔는데 몸이 불편해요. 아하. 80대에도 70대라고 속여가지고 여자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판결문에도 건장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건장하죠. 그런데 피해 여성이요. 이 여성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걸 유부남인 줄 모르고 사귀었던 것도 억울한데 폭행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허위 고소까지 피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40대 여성을 소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에 들켰어요. 자신의 하하. 실제 나이를 자신이 78살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니까 네. 이 상대 그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이제 앙심을 품고 아하. 그 상대 여성과 상대 여성의 형제를 폭행하고 협박에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이때도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요. 네네. 201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피해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고 아. 아내가 사망하기 그렇죠. 1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나중에 결혼정보회사까지 고소를 했어요. 이 맞아요. 사건에서는. 아하. 결혼정보회사에서 지금 내가 돈이 많다는 거를 알고 이 여자랑 짜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결혼정보회사까지 고소를 했던 그런 상황까지 연출을 합니다. 이제. 네. 아니, 이 남성한테는 대체 김복준 의원님 네. 별명을 뭐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아니, 유부남이면서 많게는 30세 어린 젊은 여성들을 40차례 넘게 만나온 것도 모자라서 어떤 여성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데 그 이미 그때도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숨지니까 옳았구나 싶어서 여성과 동거하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여성과 사귀는 사이에 또 다른 여성 사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앞으로 쭉 땡겨가지고 소아교육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까 제가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제목을 뭐 여기 뭐 저 언론 보니까 카사노바 쪽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여러 여성 편력 있는 사람을 뭐 일반적으로 카사노바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카사노바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비굴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뭐 카사노바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면 이 사람을 너무 띄워주는 오히려 거예요. 그래요? 아. 저는 제 생각은 뭐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은 소아기후증 네. 환자 성향, 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그 자꾸 번갈아가면서 바꾸고 하는 거는 네. 일종의 성 중독자가 아닌가 아하.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죄명을 쭉 불러드릴게요. 네. 무고. 무고는 맞죠. 이 맞지, 여성 무고.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아하. 고소했잖아요. 무고. 그다음에 직원들 강요, 네. 뭐 강요 미수, 그다음에 폭행, 네. 상해, 특수재물 손괴,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특례법에 보는 공동주거 침입, 교사. 네. 이제 이 7가지 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네. 재판부도
정말 죄질이 너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80대입니다. 아하. 80대에게 아까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살인 미수에서도 90대 네네. 노인에게 지금 3년을 선고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 80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이 피해 여성한테 어떻게 또 자기 감옥 가는 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 여성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공탁을 합니다. 아.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이라는 거는 합의는 안 되지만 합의는 안 되지만 내가 이만큼 이만큼 내겠다.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 하기 위해서 이제 1억까지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유리한 정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정말로 이 한 사람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요. 많은 여성들의 눈물을 네. 흘리게 했다. 정말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도소 들어가서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이요. 또 거기서 진정하겠죠. 그러겠네요.